2026년 1월 1일부터 40대, 50대 우리 중년 여성들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피부관리법 핵꿀팁 8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 식단관리, 피부관리 20년 넘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까지 같이 무너져요. 무엇보다 사춘기 때 잠잠했던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다시 올라오면서 피부가 확 뒤집히는 느낌. 세상에 작은 근종이 생겼더라고요. 걱정 하나를 안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거 전염병 아니야? 와, 지금부터 저한테 딱 8분만 주세요. 이것 따라 하면 갱년기, 호르몬 변화, 자궁 건강처럼 속 컨디션이 정리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요. 업무로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도 덜 붓고 친구랑 다니면 엄마랑 딸인 줄 소리 듣는다니까요. 버터 아직도 먹기만 하세요? 딱 한 번만 발라도 물광 살아나는 싸고 간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버터는 죄가 없어요. 다들 실패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를 몰라서요. 제 지인 중에 프랑스 대사관저 요리사 출신 셰프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 르갈 브랜드를 알려줬어요. 100년이 넘게 버터만 해온 데다가 요즘같이 빠른 공정이 아니라 전통 교반 드럼 방식을 사용한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포인트, 크림을 15시간에서 18시간이나 저온 숙성시키는 공정이 들어가서 텍스처가 더 크리미하고 향도 더 깊게 느껴져요. 자 보세요, 율광 미쳤죠? 차가운 버터로 하는 게 핵이에요. 굳이 녹일 필요 없고 흘러내려서 청소할 일도 없어요.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거든요. 진짜 쉬워요. 기초 스킨케어하고 저는 VT 리드샷 얇게 깔고 시작했어요. 버터 스틱 윗부분 잡고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살짝 눌러서 밀어주세요. 보이죠? 유리광처럼 광이 쌓여요. 향도 너무 좋아요. 누가 어디서 빵 굽는 냄새 안 나? 이러면 제 살냄새예요. 가세요. 이 실수하는 게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재생 그림부터 팍 때려 넣어요. 진짜 중요한 건 재생 전에 수분을 먼저 미친 듯이 쫙 깔아줘야 돼요. 수분 레이어 먼저 하고 그 위에 장벽 재생을 올려야 따가움도 줄고 회복이 빨라져요. 버터 마스크는요, 입에 기적용으로 쓰지 마세요. 보습 밀폐 도구로 쓰셔야 돼요. 제 영상처럼 버터 스틱 자체로 이렇게 문질러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주 소량 손에 녹여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40, 50대 피부는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못 버텨요. 주름은 주름대로 신경 쓰이는데 트러블도 올라오죠. 우리는 여지껏 했던 대로 또 빨리빨리 없애고 싶어요. 하지만 자극은 줄이고 보호를 먼저 하는 개념으로 바꿔주세요. 무리해서 빨리 가라앉히려다가 오히려 붉음증 더 일어나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서 얼굴 다 총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스파 케어는 이 4단계. 첫 번째, 리드샷과 같은 미세 자극으로 흡수율을 높여주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피부를 한번 불을 켜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러블이 났거나 붉은 날 이럴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쉬는 날로. 두 번째, 수분으로 즉시 완충해주세요. 헤어드롭, 에센스, 앰플이 같이 나오는데 이 수분을 꽉 채워줘서 자극을 완충시켜줘요. 이 단계가 빠지면 금방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재생 진정 레이어. 여기서 핵심이 히드라 미스트로 수시로 얹어주고 버터 페이스 마스크로 꽉꽉 수분을 채워주세요. 캡슐 팩으로 한 번 더 밀도 있게 꽉 잠글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비타민 모델링 팩으로 열감 심한 날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꼭 해주세요. 왜 부잣집 사모님들은 피부와 머릿결에서 티가 난다고 하죠? 아들 졸업식에서 올드머니룩의 정석을 보여준 임세령씨, 요즘 화제인데요. 특히 그녀의 머릿결, 49세 아들 엄마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몸매. 그래서 제가 그 재벌가의 풍성한 머릿결의 비법 배워왔죠. 이거 미용실 원장님이 절대 소문내지 말라던 미용실 50만원짜리 클리닉 비법인데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만 알고 있게 아깝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비밀은 사실 이거 딱 하나. 이거 알고 나면 비싼 클리닉 굳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주 2-3회 하는데 매끈함이랑 윤기가 바로 티나요.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불고 건조할 때 진짜 딱이에요. 따가운 전전기도 해방될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법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잖아요. 여성은 특히 매달 호르몬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평생 있어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때 온몸의 혈자리 마사지는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신 마사지도 하지만 특별히 머릿결과 탈모 관리를 위해서 두피 마사지도 열심히 해주는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머리 감고 난 후 나무빗 또는 두피 브러쉬로 매일 1에서 2분 정도 빗질을 해주거나 괄사로 혈자리를 자극해주세요. 특히 빗질은 원래도 하는 거니까 두피 마사지 루틴으로 관리하면 쉽고 편해서 지속하기 좋아요. 만약 탈모가 걱정이시라면 좀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1단계일 뿐이고 그래서 항상 3단계 시스템으로 추천드려요. 먼저 이너 건강은 영양제, 보충제로 몸이 모발을 만들 영양을 갖추게 해주고 또 바깥 건강은 두피, 모발 샴푸 전용으로 만든 걸로 사용을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빗질이 아니라 두피 토닉, 두피 앰플을 바르고 빗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품이 한쪽에 뭉치지 않고 전체에 고르게 펴지고 손으로 비벼 마를 때보다 자극이 덜하게 두피에 톡톡 바르는 토닉류 있죠. 그걸 헤어라인, 정수리, 가르마 라인에 찍듯이 바르고 또 손이나 나무빗 두피 브러쉬로 1분만 쓸어주면
두피가 숨 쉬는 느낌이 훨씬 좋아졌다는 분들 많았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요즘 많이 하는 게 두피 괄사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 관자놀이, 기위, 정수리로 밀어 올리듯이 30초만 해도 두피가 뻐근한 분들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단 이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길만 내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엔젤링 미역줄기 머리를 하루 종일 고정하는 법. 머리가 항상 뜨고 부스스하고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젖어있을 때만 예뻐 보인다면 문제는 모발이 아니고 수분을 어떻게 잠그느냐라는 거예요. 샤워 직후에는 수분이 꽉 차서 젖은 상태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분이 딱 증발하면 그 수분과 함께 보습이 같이 빠져나가서 머리카락이 더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고 그게 부수수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후 머리가 아직 촉촉할 때 린스 말고 클리닉 전용 컨디셔너를 발라주세요. 모발 한 올 한 올에 가벼운 실을 만들어서 수분을 모발 안에 탁 가둬준다는 거죠. 결과는 하루 종일 금방 샤워하고 나온 듯한 그런 윤기에 있는데 끈적이지 않고 진짜 젖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고 실키한 엔젤링이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수분을 넣는 것보다 잠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남과 다른 한 끝은 바로 바세린과 이것을 섞어서 끝에만 발라주는 거. 바세린이 뭐냐면 모발에 수분을 새로 넣어준 건 아니지만 이미 들어있는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잠그는 잠금막 역할을 해줘요. 이런 바세린과 함께 바르면 떡질까봐 우려하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땐 오일이나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후에 바세린을 단독이나 바세린 제품을 섞어서 아주 얇게 한 번만 이렇게 더 발라주세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머리 물기 60% 남아있을 때 클리닉 컨디셔너로 한번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 머리 두피 완전 건조시키고 모발 끝도 80% 이상 건조가 됐을 때 손바닥에 오일 또는 세럼 한 펌프 정도 하고 그 후에 끝에서부터 쓸어주고 남은 손은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바세린은 새끼손가락 한 뼘 정도까지만 퍼서 검지와 검지손가락에 비벼서 바른 후에 머리 끝단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발라주는 겁니다. 두피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무거워서 두피에 닿으면 떡지고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모발 끝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부수수가 확 줄고 윤기가 막 젖은 듯이 살아있는데 끈적임은 최소로. 특히 겨울에 건조하고 옷길이 정전기 나고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40, 50대 이후부터는 건강도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미 잔병치레 다 겪어보고 깨닫지 않았어요? 거기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더 불리한 게 자궁 건강이라는 큰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월경, 임신, 출산, 폐경, 갱년기 등을 평생에 걸쳐서 겪느라 몸이 남성보다 더 빨리 많이 망가지죠. 하지만 앞에 제 지인 얘기처럼 이 사회와 남성들은 자궁이 없으니 여성의 질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평소 면역력 관리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늙을 일만 남았잖아요.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여부에 따라 불평등 대우받고 소외받을 거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죠. 거기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 진짜 무섭잖아요. 점점 나빠지는 경기에 서로 갈라치는 문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특히 이렇게 되면 태생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생존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젠 평소 면역력 관리를 위해 웰니스 루틴에 위생과 청결을 넣었어요. 이젠 피부 뒤집어졌다고 단순히 재생크림만 발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단 잘 씻는 건 기본이고 얼굴에 제일 먼저 닿는 수건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자궁질환 있는 분들은 밑에 닦는 수건도 꼭 따로 쓰셔야 해요. 일반 목욕 수건으로는 얼굴을 닦는 순간 여드름 유발 박테리아를 다시 피부에 문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 건조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죠. 그런데 자연 건조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끌고 가서 더 건조해지고 그 상태가 다시 또 감염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회용 타월 사용, 또 하나는 고급 순면 타월 사용입니다. 없던 트러블이 40, 50대 이후로 반복되는 분들, 세안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 닦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남아있던 노폐물이나 세균이 다시 피부에 닿을 수 있거든요. 일회용 페이스 타월은 세안 후에 톡톡 눌러서 물기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타월은 거칠고 자극될 수 있으니까 피부용으로 나온 부드러운 순면 타입으로 닦아주세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도 피부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는 분들 많았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회용은 화학물질 범벅이라 찝찝하고 환경에도 안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일회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순면 코튼 타월로 가시면 돼요. 수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젖은 채로 오래 두는 것과 특히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세균 번식 환경이 돼요. 여기서 꿀템이 있는데 빨래 자주 하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미니 의류 건조기가 진짜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얼굴 타월 특히 자궁 질환 있는 분들은 밑에 닦는 수건만 따로 넣고 짧게 돌려서 바짝 말려주는 거. 이렇게만 해도 젖은 수건에서 오는 찝찝함과 박테리아가 훨씬 줄어요. 버터 먹으면 살 빠진다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아침에 덜 붓고 배가 덜 고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방은 포만감이 오래가서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 섭취량이 좀 내려간 느낌? 그런데 아무 버터나 먹으면 안 돼요. 성분이 단순한 걸로 첨가물 많은 가공 버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즈니 포션 가염처럼 10g씩 나눠져 있는 것은 양 조절하기 편하고요. 요리로는 이즈니 계량드 실소트처럼 버터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 따로 간을 할 필요 없어서 편해요. 근데 달달한 거 땡길 땐 참지 말고 디저트용 베터버터 허니버터를 치팅용으로 드셔주세요. 버터에 꿀과 설탕, 당류가 추가된 스프레드형 디저트입니다. 성분이 착해서 달달한 간식 땡길 때 과자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놀라 추가해서 먹어주면 완벽한 식사 한 끼가 됩니다. 살 안 찌고 혈당 잡는 완벽한 천연버터. 식습관 리셋, 저탄고지하고 버터를 도구화하세요. 혈당 롤러코스터를 끊어줘야 돼요. 저는 식습관에서 딱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혈당 낮추는 거. 왜냐면 40, 50대 이후엔 배고픔 폭주가 감정, 수면, 피부까지 같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 저탄고지예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버터는요, 마법이 아니라 루틴을 지키게 해주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버터는 종류가 아니라 용도용으로 사세요. 버터는 살을 빼주는 게 아니고 식욕 폭발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즈니 계량드 실소트, 이거 요리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좋아요. 소금이 들어있어서 계란, 구운 채소, 단백질 이런 데 같이 먹으면 정말 만족감 확 올라갑니다. 또 이즈니 포션 가염, 루틴은 의지가 아니라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베터버터, 허니버터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구출템으로 쓰시면 되는데 디저트 폭주 올 때 있잖아요. 과자빵 대신 요거 한 숟갈로 끝내는 대체 식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괜찮다고 자궁 하나 드러내는 게 뭐 이제 필요도 없는 자궁 왜 갖고 있냐고 막 쓰레기통 취급을 하잖아요. 봉구투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태역군인처럼 어서 오세요. 여자들한테는 자궁은 심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진아님 덕분에 요즘 귀찮음 이겨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람있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궁을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의료계가 아직까지 자궁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게 남자들이 대부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 리듬이 불규칙해지면서 손발 얼굴이 매일 붓고 외출하면 3시간 이상 돌아다니기 힘들고 잠도 하루에 3, 4시간 이상 깊게 못 자고 사춘기 때 잠잠했던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다시 올라오면서 피부가 확 뒤집히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분들, 사실 이게 갱년기 전후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궁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아는 지인도 매년 몸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의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자궁 근종이 생겼더라고요. 걱정 하나를 안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거 전염병 아니야? 와, 말문이 턱 막히죠? 그간 몇십 년을 한솥밥 먹고 같이 산 가족인가 싶고. 근데 솔직히 이런 게 40, 50대 여자들이 겪는 현실이거든요. 남편 생각이야 뭐 그렇다 치고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 식단관리, 피부관리 20년 넘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까지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리셋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바디로션 향수 대신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세요. 특히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은 생리 중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바디로션이나 향수처럼 에스테로겐에 자극이 되는 성분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은 생리 중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바디로션이나 향수처럼 에스테로겐에 자극되는 성분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피부에 쌓인 각질을 그대로 두면 곰팡이균에 훌륭한 먹잇감이 되니 드라이 브러싱을 꼭 해주세요. 드라이 브러싱은 냄새를 더 좋게 만든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일본 전통 건강과 피부 관리 방법에서 나온 팁 중에 하나인데요. 솔 브러쉬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쓸어주는 거예요. 저도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솔직히 까끌거려서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몸에 좋다 해서 브러쉬 많이 벌써 쟁여둬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돈 아까워서 해주고 있어요.
샤워 직전에 작은 브러쉬를 잡고 몸 전체를 쓸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길게 스트로크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늙으면 거동이 불편하니 덜 씻고 세탁도 덜 하게 되면서 쌓이는 악취 문제이기도 해요. 일본 아유르베다 관점에서는 드라이 브러싱은 죽은 각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피부 세포는 냄새 유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수 있어서 샤워해도 남아있는 각질들이 있으면 묘한 냄새가 계속 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채소류 이런 것도 잘 드셔야 되는데요. 피부는 스킨케어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중년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루틴을 보면 사실 속을 편하게 만드는 식습관이 항상 먼저예요. 왜냐면 속이 뒤집히면 붓기, 불금, 트러블, 푸석함이 같이 오거든요. 대단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가능한 조합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고 내 속이 편한 만큼만. 이 발효 음식들은 잘 맞으면 도움이 되는데 예민한 분들은 과하면 더부룩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해조류, 미역, 다시마, 특히 우리나라 미역국 문화 있잖아요. 피부가 푸석할 때, 속이 예민할 때 자극 없는 식사로 해조류가 은근히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따뜻한 국물. 한국 사람들은 속이 불편하면 바로 국물 찾잖아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속이 편해지면 얼굴이 덜 붓고 피부가 덜 흔들리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자극 없는 수분. 녹차도 좋고 한국식은 보리차, 현미자차처럼 하루 종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 루틴이 강해요. 피부 건조한 분들 중 의외로 물 마시는 거를 굉장히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과식은 줄이고 배가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완벽한 식단보다 꾸준히 가능한 식단 2-3개만 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대, 50대 이후에 진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가 점점 단백질을 안 챙겨 먹게 되죠. 입맛도 바뀌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더 얇아 보이고 탄력이 더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가끔은 육류로 제대로 보충하려고 노력합니다. 단 한국식으로 소화 부담 줄이는 방식으로 요리해야 돼요. 한국식 자작한 불고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버터 조금 넣어서 윤기랑 풍미만 싹 올려주면 기름을 들이붓지 않아도 맛이 확 살아서 단백질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한국식 고깃찜.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면 씹는 부담도 덜하고 마지막에 버터 한 조각으로 마무리하면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만족감이 확 올라가요. 여기서 버터는 많이가 아니고 향과 만족감을 위한 최소량이에요. 목표 딱 하나예요. 40대, 50대 이후 무너진 단백질 섭취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 피부 관리가 흔들릴수록 스킨케어보다 먼저 속을 편하게 또 단백질을 꾸준하게 먹을 때가 답입니다. 7번, 향 레이어링. 몸이 아프면서 인공적인 향을 강하게 쓰기보다 내 몸에 긴장을 내려주는 자연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로마 오일 같은 향 있죠. 라벤더, 베르가몬 이런 것처럼 맡았을 때 편안하다 이런 느낌, 이런 향을 어떻게 쓰냐면 향수를 대처하려고 막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해지는 향을 미세하게 레이어링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디로션은 무향, 또 약향으로 깔고 머리카락은 아주 은은하게 아로마 롤온 있죠? 이렇게 손목에 톡톡 바르는 거.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향이 사람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향이 실려요. 고급스러워지죠. NMM하고 영양제 가이드 핵심만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년 여성 영양제 어떤 거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길게 설명하면 안 보실 거잖아요. 화면에 붙여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꼭 저장하세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가요? 특히 기저질환, 복용약이 있고 호르몬 상태가 있다면 좋다 하더라도 시작하면 안 돼요. 내 몸에 맞게 의료진과 상의하고 기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